와이프가 살인 미수범인 걸 알면 어떻게 나올라나. 기억을 찾았구나. 증거도 손에 넣었지. 재열이 정말 그 일을 터뜨리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LNJ 사무실에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난 박재열 검사. 그의 얼굴을 본 윤라영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분명 죽었다고 믿었던 박주환. 그가 박재열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라는 신분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라영아. 보고 싶었어. 박재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라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라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박재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괜찮게 지냈다고 해야 하나? 기억은 돌아온 거야? 전부는 아니야. 박재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누군지도 몰랐지.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거든. 뇌 손상이 심했대. 라영은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20년 전에 그 소녀는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파편처럼. 너의 얼굴, 신재와 현진의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고통. 박재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망이로 맞았을 때의 충격, 목이 조여지던 느낌. 전부 다 기억해. 주하나. 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박재열이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박주환은 20년 전에 죽었어. 지금은 박재열이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우리 앞에? 박재열이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인사하려고. LNJ의 10주년을 축하할 겸. 라영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나저나 그 예쁜 얼굴은 여전하네? 박재열의 미소에 윤라영은 눈빛이 흔들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박재열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안,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 또 보자. 박재열은 미소를 짓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라영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얼마 후 윤라영, 강신재, 황현진 세 사람이 LNJ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져 있는 TV 모니터를 앞에 두고 수사보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박재열, 박주환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조유정, 이선아, 한민서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결선과 함께 관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신재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박재열이 무진지검 형사 3부 검사라는 것, 그리고 조유정이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3범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 이선아도 마찬가지야. 라영이 말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역시 기소유예. 담당 검사가 박재열이었고 현진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재열이 이들의 약점을 잡고 커넥트에 협조하게 만든 거야. 조유정과 이선아 모두. 그리고 이선아와 한민서는 가출팸에서 만난 사이. 라영이 덧붙였습니다. 3명 모두 커넥트와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이자 동시에 협조자로. 신재가 화면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박재열이 단순히 중간 관리자인지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커넥트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지? 그때 신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도준의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백태주 대표의 기업 발표회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신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신재는 다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 잠깐 다녀와야겠다. 엄마가 딸이 또 보고 싶으신가 보네.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홀은 기자들과 투자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신재는 앞쪽 VIP 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바로 옆에는 어머니 성태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 백태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프라임 대표 백태주입니다. 그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사회적 가치, 미래 비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날 무렵 백태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은 국내 최고의 로펌에일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헤일의 차기 후계자이자 제 약혼자가 되실 강신재 변호사님께서 직접 총괄하실 겁니다. 순간 모든 카메라가 신재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약혼자, 신재가 옆에 성태임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작품이에요?
성태임은 태연하게 박수를 치며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딸. 이제 너도 정착해야지. 신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태임이 뒤따라왔습니다. 강신재, 성태임이 복도에서 딸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런 기회가 어디 있어? 기회? 신재가 비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정하는 게 기회예요? 너 혼자서는 LNJ를 지킬 수 없어. 자금이 필요하잖아. 백태조와 손잡으면 해일에서도 독립할 수 있고 LNJ도 키울 수 있어. 하지만 그 대가가 결혼이라니. 신재가 소리쳤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도 나쁘지 않아. 성태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지금 이만큼 성공했잖아. 신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한민서는 율라영의 집과 LNJ 사무실에서만 생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가출팸 시절 함께 지냈던 친구 은지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한민서가 라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라영은 다른 일 때문에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민서는 약속 장소인 홍대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은지를 찾았습니다. 은지야? 한민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민서가 돌아보려는 순간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한민서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서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를 끌고 더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남자. 한민서의 머릿속에 온갖 공포스러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 막다른 곳에서 남자는 한민서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남자의 손이 한민서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대한 거칠게 저항해봤지만 상대의 힘을 제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손을 풀었습니다. 한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격렬하게 기침했습니다. 남자가 한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네가 자꾸 까불면 그땐 율라영이 다쳐. 알아들었어? 한민서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넥트에 대해 입 닥치고 있어. 변호사들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마. 안 그러면. 남자가 한민서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라영이 법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남자는 한민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한민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황현진은 LNJ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현진 변호사. 박재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현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고할게. 커넥트에 대해서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박재열이 말했습니다. 박재열? 박재열의 목소리가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와이프가 살인미수범이라는 걸 알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 특히 그 남편이 정의로운 형사라면? 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구성규 형사 말이야. 착한 사람이더라.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이 아내가 20년 전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너,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한 짓 기억 안 나? 나는 라영이를 지키려고. 지킨다고? 증거는? 박재열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었던 피해자야. 너희는 가해자고. 그게 법이 보는 관점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라영과 신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있는 현진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현진아, 무슨 일이야? 라영이 현진을 부축했습니다. 현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재열이 남편한테 말하겠대. 내가 살인미수범이라고. 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박재열을 직접 만나볼게. 신재야. 라영이 말렸습니다. 괜찮아. 신재가 라영을 안심시켰습니다. 나한텐 방법이 있어. 박재열도 사람이야. 약점이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 국밥집 안에서 박재열은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걸스럽게 뼈다귀를 빨며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신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셨네요. 강신재 변호사. 박재열이 입에 고기를 가득 문 채 말했습니다. 국밥 먹을래? 여기 진짜 맛있어. 됐어. 신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용건만 말하자. 용건? 박재열이 웃으며 뼈다귀를 계속 뜯었습니다. 용건은 간단해요. LNJ가 커넥트 수사를 중단하면 2005년 사건은 묻어줄게. 신재는 박재열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먹는 방식, 말투, 눈빛,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기억을 찾았구나? 신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재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재를 바라봤습니다. 기억. 20년 전 일을 전부 기억해냈지? 신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해. 마치 모든 카드를 쥔 것처럼. 박재열이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강신재답네. 눈치가 빠르시네. 언제부터였어? 신재가 물었습니다. 1년 전쯤? 박재열이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갑자기 맞춰지기 시작했지. 라영이가 날 스토킹한다고 신고했던 것, 그날 밤 동아리 뒤풀이 후에 라영을 따라갔던 것, 그리고 그는 손에 묻은 양념장을 천천히 쪽쪽 빨아서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섬뜩했습니다. 현진이가 방망이로 내 머리를 내리쳤던 것, 신재 네가 내 목을 조르던 것, 전부 다. 신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복수? 박재열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 어떤 얼굴일지 궁금할 뿐이야.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까? 박재열이 휴대폰에서 파일 하나를 열어 신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있었습니다. 2005년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의 DNA와 황현진의 DNA 일치율 99.9%. 이게 그 첫 번째야. 박재열이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신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황하는 신재의 얼굴을 보고 박재열은 크게 웃었습니다. 신재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박재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니구나. 무슨 소리? 박재열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커넥트의 진짜 운영자 말이야. 신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넌 그냥 중간 관리자잖아. 조유정이나 이선화를 관리하는. 박재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재는 그의 침묵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박재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네. 사건들이 쌓여 있어서 말이야. 그가 나가려는 순간 신재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박주환. 아니, 박재열. 당신도 피해자지.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박재열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 없이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신재는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재열은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적은 누구일까? 아직은 미완성인 이 퍼즐을 풀어내야만 했습니다.